더불어민주당 세종갑 홍성국 의원입니다. 오늘은 질문보다 제가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답변이 항상 1년 내내 똑같았기 때문에 제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대전환 복합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대응을 보면 아직도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경기 침체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금리는 1980년부터 하락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금리 수준에서 우리는 코로나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은 거의 제로 금리 수준까지 금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고 코로나가 물러가면서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역사상 가장 빠르고 가장 높게 오르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대전환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또 다른 카운터 펀치를 맞았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는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던 한국 경제를 거의 고사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하는 빌미를 제공해서 전 국민이 부동산 가격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국채와 회사채 금리와의 금리 차, 즉 신용 스프레드는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가장 높게 올랐고 그리고 가장 늦게 안정화됐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없었습니다. 총리님 나와주시죠.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대정부 질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 상식, 자유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 저변에는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깔려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정부 역할은 최소화하고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겠죠. 최근에 연금, 교육, 노동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하시겠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대로 마무리하시기를 국민의 입장에서 성원합니다. 그런데 노동계획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사례인데요.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실질적으로 한 2달 만에 미국에서는 일자리가 무려 2,550만 개, 전체의 일자리의 16%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부양해서 2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원래 추세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놀랍죠? 이런 나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유럽이나 일본, 이런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분명히 좀 다른 계획이었습니다. 미국과는 완전히 상반됐었는데요. 계속 1년 동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미국식 모델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건 아니신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노동 시장에 있어서의 그 유연성과 안전과 법치주의 이것을 좀 확립하자 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 52시간제를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하고 일이 없을 때 좀 더 휴식을 많이 취하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해 보자 하는 거고요. 또 일종의 매년 1년만 지나면 월급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직무급 또는 성과급 쪽의 요소를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역시 노동 현장에 있어서의 법치주의는 해외 투자가들도 모두 다 아주 강력하게 좀 대한민국 정부가 지켜주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더 강화하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이중 구조 이런 것들은 오랜 동안 우리 노동자들의 하나의 개선 욕구가 강한 부분이 그동안 해오신 말씀들을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적어도 미국식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많은 사회에서는 또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기가 오면 통상 취약계층이 훨씬 더 어렵겠지요. 지금 한국의 저소득층은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소득 1분위, 그러니까 하위 20%가 식료품, 주거, 수도, 광열비, 의료비 등으로 전체 소비의 61%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바로 이 61%에서 집중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이런 취약자들에 대한 지원을 더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정부 정책이 그게 안 보이니까 묻습니다. 다른 걸 한번 물어보시죠.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에너지 보조금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이걸 포퓰리즘이다라는 표현까지도 하셨는데요. 그럼 다른 나라 어떤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림 좀 보여주시죠. 유럽의 경우에 이 그림이 좀 작지만 여러 나라를 나왔습니다. 어려운 재정 형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 좋죠. 적극적으로 민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레얼이라는 데서 분석한 데에 따르면 물가 상승이 본격화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독일은 GDP의 7% 이상을 에너지 비용에 지원했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산유국인 영국조차도 상당히 높은 쪽에 지원들을 했습니다. 우리보다 정부 부채가 훨씬 많은 그리스나 이탈리도 5% 이상 지원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들이 지금 에너지 비용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중국 역시 민관 합동으로 민생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GDP의 8%대를 경기 부양과 에너지 비용 지용, 민생을 위해 쓴다고 합니다. GDP의 8%면 우리나라 따지면 대략 한 160조, 170조 정도 됩니다. 최근에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민간 기업까지 동참해서 국유기업이겠죠. 동참해서 이런 것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찔끔 지원책을 내놓고도 이런 부분들을 포퓰리즘이라고 하셔도 되는 건지, 독일, 영국, 프랑스가 포퓰리즘 국가입니까? 다른 나라를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나 유럽뿐만이 아니라 이 에너지 지원금은 어느 나라나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가장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집권하자마자 60조 원의 추경을 했어요. 그것도 인프레 국면에서 추경을 했습니다. 이게 포퓰리즘 아닙니까? 시간 조금만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의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미국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렸고 영국도 늘렸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저소득 지역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이래가지고 가구당 300불에서 1000불 정도의 규모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난방시설을 수리한다든지 이런 그 자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제가 그 포퓰리즘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걱정하는 이유는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동시에 2021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미국은 전기요금을 약 1.7배, 가스요금은 약 2.5배를 올렸고요. 영국은 전기요금을 2.7배, 영국은 약 2.6배를 올렸습니다. 저희 한국은 그거보다는 훨씬 올리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에너지 취약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또 이러한 그 국제적인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조정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결국 그 장기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하면 포퓰리즘적 그러한 정책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부를 특정하기보다는 모든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좀 유의하고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론적인 거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민주당 정부가 했던 정책, 그리고 우리가 민주당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은 모두가 좌파 정책이고 모두가 포퓰리즘이라고 규정을 하고 해왔는데요. 지금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민주당이 내놓는 이런 난방비 지원 정책도 처음에 정부가 안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서둘러서 민주당이 지원 요청을 하니까 서둘러서 발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기감을 가지라는 의미에서 제가 그림을 하나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79년 11.6 사태 때 김재규는 유신의 심장에 방아쇠를 담겼습니다. 1970년대는 아시다시피 1, 2차 오일 쇼크가 발생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죠. 실제 물가는 지표물산 이상으로 20% 이상 올랐습니다. 참다 못해서 국민들은 김재규의 손가락을 활용했던 것이죠. 최근에도 물가 급등으로 많은 나라에서 정치적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평등의 역사를 쓴 시아이델 교수는 사회 불평등 해소 그리고 사회의 대개혁은 딱 세 가지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질병, 전쟁, 기후위기. 이 세 가지가 우리 사회에 대변혁을 가져왔다라고서 불평등의 역사에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전쟁, 코로나, 기후위기, 바로 지금입니다. 큰 그림으로 한국을 재설계하고 서둘러 근본적인 개혁을 준비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와 탓을 해왔지만은 앞으로 1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책임입니다. 총리께서 우리나라가 이런 대전환기에 한국의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